순금아, 순금이, 순금아.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입니다.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를 학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편서풍 파동의 발생 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 지상의 고기압 또는 저기압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서풍 파동은 상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고, 지상에서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지상 대기와 상층 대기의 움직임을 역학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라는 목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성취 기준 상 봅시다.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과정을, 그리고 대기 대순환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래요. 자, 첫 번째,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가 발생하는 과정을 대기 대순환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게 1번, 그리고 편서풍 파동을 지상의 기압 배치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2번, 그리고 이 지구의 열수지, 유지랑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3번입니다. 따라서 편서풍 파동에 관해서 우리는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일 것이고, 이것을 첫 번째 대기 대순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기, 그리고 지상의 기압 배치와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그리고 지구의 열수지랑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편서풍 파동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편서풍은 지속적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서쪽에 편중되어서 서쪽에 치우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esterly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은 서풍입니다. 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죠.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서풍이 파동을 그리면서 불어가기 때문에 편서풍 파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서풍이 지구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위도에서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람이 여기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불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편서풍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편서풍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서풍이고, 이 서풍이 꿀렁꿀렁 파동을 지으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서풍 파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트류는 그 구간 중에서 특별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편서풍 파동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발생 원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차,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이렇게 2가지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서풍 파동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차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 지구의 불균등 가열이겠죠. 위도에 따른 불균등 가열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태양빛을 받는데, 이 태양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적도 부분은 많이 뜨거울 것이고, 이 태양빛을 비스듬하게 쬐게 되는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이 이쪽에 치중이 됩니다. 따라서 태양빛이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쬐는 적도 지역하고 태양빛이 지속적으로 적게 내리쬐는 고위도 지역하고는 꾸준히 연중 열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서풍 파동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 이 그림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요. 대기 상층에서 부는 편서풍, 북반구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고위도의 찬 공기, 그리고 이쪽은 저위도예요. 여기가 이제 고위도 북극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적도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위도의 찬 공기에 지금 공기 기둥이 짧게 표현되어 있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에서 공기 기둥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공기 덩어리가 차갑기 때문에 이쪽은 밀도가 크고, 그리고 부피가 작겠죠. 그리고 적도 쪽에서는 따뜻하기 때문에 밀도는 작고 부피는 커진 상태예요. 따라서 이 두 공기 덩어리는 두 지역의 실제 대륙권 계면과도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는 말은, 자,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 위에 중간권이 있고, 중간권 위에는 열권이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연직 구조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에서부터 한 높이 10km 정도의 층을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공기의 밀도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면 대륙권의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권의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이 대륙권 계면이 실제로도 극지방에서는 좀 낮게 분포를 하고 있고, 적도지방은 대륙권의 경계면이 좀 더 높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해서 열팽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기 기둥이 짧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서는 공기 기둥이 길게 그려져 있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 직선들은 90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500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등압선이에요. 등압선. 자, 등압선이 지금 연직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의 그 등압선 말고도 연직 방향의 등압선도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지표에서 이쪽은 고위도, 이쪽은 저위도예요. 그리고 등압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것이 900헥토파스칼짜리 등압선이고, 이 지점 위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900헥토파스칼입니다. 숭금아 큰언니. 자,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은 700헥토파스칼짜리 등압선이고, 이 지점 위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700헥토파스칼의 압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압선은 500헥토파스칼. 순금이 왔어. 500헥토파스칼 등압선 위에 있는 모든 지점은 다 500헥토파스칼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고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고도가 같은 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지점, 등 고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 지점은, 자, 여기에 있는 지점, 여기에 있는 지점, 여기에 있는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A, B, C. 자, A는 700헥토파스칼과 900헥토파스칼의 사이니까 800 정도 될 것 같고요. B는 700에서 900 사이에 있기는 한데 좀 더 900 쪽에 가까우니까 850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C는 이제 거의 900헥토파스칼에 다 왔으니까 거의 900헥토파스칼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고도에서도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같은 고도에서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림에서 여기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기압 경도력이 같은 고도에서 전부 다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등 고도에서 비교했을 때 기압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은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공기가 흘러가다가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아서 점점 오른쪽으로 치우칠 거니까, 실제로 나중에 힘의 평형이 일어났을 때 공기의 움직임은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X 표시를 한 겁니다. X 방향은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뚫고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고위도랑 저위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항상 연중 기압차가 등 고도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은 꾸준히 고위도 쪽으로 작용을 하고 꾸준히 고위도 쪽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에 영향을 받아서 공기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북반구 기준 전향력을 받아서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이 평형을 이루게 된 이 바람의 이름은 지균풍이죠. 이 지균풍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향해 있는 기압 경도력이 발생한 원인은 이 두 지역의 불균등 가열 때문이었고 이 두 지역의 불균등 가열 때문에 나타난 압력 차이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기압 경도력 때문에 발생한 지균풍이 결국은 전향력과 평형을 이룬 지균풍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니까 결국은 지균풍이 발달을 했을 때 연중 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편서풍 파동에서 이제 이 서풍이 발생하는 원인을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서풍인가? 왜 서풍인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편서풍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고 했습니다. 히트 트랜스포트가 얘의 역할이에요. 근데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이죠. 태양 에너지를 적도에서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에너지가 남고 그리고 이 남는 에너지를 각각 북극, 남극 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열수송이 필요한 것이고 열수송을 위해서 지구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대기 대순환도 있고요. 해류의 흐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편서풍 파동인 거죠. 자, 두 번째, 지상의 온대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이죠.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함으로써 지구의 열평형에 기여하고요. 두 번째, 지상의 온대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발달시킴으로써 지상 일기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의 일기는 weather, 날씨죠. 자, 동그란 그림 한번 봅시다. 현재 서풍이 꾸준히 발달을 하고 있어요. 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서풍은 지속적으로 왼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지구는 동그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서풍이 발달을 했는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지구가 완전히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기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 경로가 끊임없이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흐트러지게 될지 잘 모르게 됐지. 그러다 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매끄러운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은 휘어지게 되고 휘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복원력을 받아서 내려갔다가 이런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파동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 파동의 진폭이 크지 않을 때에는 중위도 지역에서 남북 간의 열수송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이 진폭이 별로 크지 않을 때는 이 진동 안에 찬 공기는 그대로 갇혀 있는 상태예요. 찬 공기는 이 편서풍 파동 안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계속해서 저위도 지방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편서풍 파동의 역할은 이 두 공기를 섞어줘야 되는 것이 얘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파동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파동이 발달을 했을 때 찬 공기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줘야지만 숨금이 코 골았니? 해줘야지만
편서풍 파동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해서 남북 방향으로 파동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성장을 하고 파동의 일부는 이제 심지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찬 공기 일부를 뚝 띄어서 밑에 쪽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차가운 공기는 회전하다가 점점 주변의 따뜻한 공기랑 섞여져서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를 저위도로 이동시키고 반대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북극 쪽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편서풍 파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서풍 파동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서 지상 일기 영향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 지구의 열 수송, 열 평형에 기여한다는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패스하고 여기 헤들리 순환과 편서풍 파동 실험을 먼저 확인을 하면 이 실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인데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험은 아니어서 많이 임팩트가 있지는 않지만 시험엔 되게 자주 나와요. 자, 회전 원통의 안쪽에는 얼음을 넣었다. 자, 이 원통 속에 물이 들어있고 이 가운데에는 그 마치 한국 음식 중에 신선로처럼 가운데에 뚫려있는 이 부분에 얼음을 넣었어요. 여기는 극지방을 뜻하는 겁니다. 차가운 날씨. 그리고 열선, 바깥쪽엔 열선을 둘렀죠? 여기는 적도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극지방이 가운데에 있고 주변에 적도가 둘러싸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구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회전 안통의 안쪽에는 얼음을 넣었다. 이거 극지방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바깥쪽 원통은 열선으로 가열한다. 이것은 적도지방의 뜨거운 날씨를 표현한 겁니다. 원통을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바로 지구 자전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오른손 감아지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런 다음에 알루미늄 가루는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서 뿌린 거예요. 얘네들의 운동을 관찰을 하는데 지구 회전 속도가 느릴 때는 물이 회전판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연직 방향으로 여기서 회전판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외벽을 따라 상승하고 내벽을 따라 하강하고 자, 외벽을 따라 상승하고 내벽을 따라 하강하고 외벽을 따라 상승하고 내벽을 따라 하강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합니다.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죠. 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렸다고 할 때는 연직 방향의 회전만 발달을 해요. 이게 헤들리 순환이죠. 자, 회전 속도가 중간 정도가 됐을 때는 물의 흐름 자체가 파동을 이루고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파동 수가 늘어나면서 파동의 안쪽과 바깥쪽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소용돌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연직 방향의 순환만으로는 이 열의 차이를 다 상쇄를 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방향 말고도 이 방향으로도 회전이 있어야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파동이 이 파동이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다 보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파동의 수가 늘어나고 자, 지금 파동의 수가 늘어났죠. 회전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안쪽과 반대쪽, 바깥쪽에서 회전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서는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 방향이고요. 바깥쪽에서는 요렇게 회전하니까 요 방향이겠죠. 그래서 안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바깥쪽에서는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분석을 하면 회전이 느릴 때는 헤들리 순환만 나타날 수 있어요. 헤들리 순환은 연직 방향의 순환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구가 자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연직 방향의 헤들리 순환만으로는 지구의 열 수송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의 파동도 발생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편서풍 파동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더불어 같이 꿀렁꿀렁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를 섞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왼쪽으로 돌아오면, 자, 편서풍 파동은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차,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 편서풍 파동은 과잉 에너지는 어디에 있죠? 저위도에 있죠. 저위도. 그리고 고위도로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편서풍 파동에서 기압골의 동쪽, 요거는 지상일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이제 오른쪽에서 회전 원통 실험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서 회전 원통 실험에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지구 자전이 빨리 일어날수록 파동수가 증가하죠. 그리고 이것에서 이 실험의 분석 포인트는 회전이 느릴 때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회전이 빨라질 때는 편서풍 파동까지 같이 나타난다 라고 했던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서풍 파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열 평형에 기여하고 있다, 지구의 열 수송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편서풍 파동과 지상 일기도를 연관지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금아 인사해. 숭금이 코 골아요.